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의 박수용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블록체인이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물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블록체인의 어떤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제 블록체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빼고 그냥 아주 뭐 우리 그냥 일상의 생각으로 해서 만약에 설명드린다면 블록체인이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블록체인이란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블록체인을 소개하면서 더 트러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좀 설명이 있어요. 안에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일. 여러분 살면서 서로 믿기 어려운 일이 뭐가 제일 큰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사기꾼도 많고 이런. 사실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 제일 아마 서로 간에 믿기 어려운 문제가 아마 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정말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다. 우리가 뭐 여러 서로 간의 계약의 관계, 뭐 고용의 관계, 이런 것들도 서로 또 나중에 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서로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럼 서로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어떤 기관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서 서로 뭐 거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까 이제 돈 문제가 가장 그 믿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어떤 독립적이고 중앙화된 어떤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은행이 있잖아요. 그죠? 은행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은행을 믿고 서로 돈도 거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러한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들을 많이 여러분들서 했기 때문에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약간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아니, 기술이 뭐길래 서로 간에 신뢰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얘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블록체인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은 바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바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이해한다 치고 말이죠. 근데 뭐 최근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다, 뭐 다보스 포럼이다, 또 뭐 여러 그 발표하는 그런 기술 기관들이 뭐 블록체인을 뭐 세계 10대 기술로도 얘기하고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기술로 블록체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떠한 미래의 가치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블록체인을 집중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럼 신뢰를 형성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해석할 때 말이죠. 역사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역사를 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기술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럼 기술적 관점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고 그런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와 우리 심지어는 정치 구조까지도 변화하는 그런 그 끊임없는 기술 혁신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철기 시대. 그럼 철기 시대가 뭡니까? 바로 철기라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신적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진 민족이 뭐 그 기술 없는 민족을 때려부수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들 이것도 사실은 기술적 혁신이 바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인류의 그런 굉장히 큰 기술적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많은 학자들이 이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PC의 발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 컴퓨터의 발명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없는 세상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굉장히 큰 방에 엄청나게 큰 기계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정부 기관에서만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로서는 고가의 그런 장비였었죠. 그런데 이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컴퓨터를 쓰는 이제 그 시대가 열림으로써 이 개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억 대의 컴퓨터가 팔려나갔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이 퍼스널 컴퓨터가 PC가 이제 퍼져나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각각의 컴퓨터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막 다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컴퓨터에 쌓인 정보를 저 컴퓨터로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그 다음에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에 이제 80년대나 뭐 이럴 때만 해도 말이죠.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이렇게 이 플라피 디스켓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넉대대한 그런 이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쪽 컴퓨터에 딱 놓고 또르륵 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이쪽에다 저장하고 다시 빼서 또 저쪽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또르륵 하면서 또 이제 정보를 저쪽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러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그 당시에는 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은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제약이 많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시키는 그러한 사건이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에요. 이 인터넷이 나오면서 말이죠. WWW,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을 거미줄처럼 엮어버린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안방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컴퓨터의 정보를 쉽게 가져오기도 하고 또 제가 독일에다가 정보를 쉽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뭐 이 인터넷이야말로 여러분 뭐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잖아요. 이제는 뭐 인터넷 없이는 뭐 어떤
생활도 어떤 그 인터넷 없는 어떤 우리의 그 모습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업도 누구도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류의 엄청나게 큰 기술적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갸우뚱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인터넷은 카피가 가능한 거. 즉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막 교환을 해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거, 밸류가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돈,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주고받기가 깨름직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뭐 글이라든지 무슨 사진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은 뭐 막 그 쉽게 그 교환하는데 그런 어떤 밸류가 있는 거, 중요한 계약 문서라든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제3의 어떤 기관을 두고 뭐 예를 들면 페이팔이다 뭐다 이런 기관을 두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또 뭐 은행을 통한다라든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현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혹자는 지금의 인터넷을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교환하는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나 뭐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인터넷상에서의 신뢰 문제를 바로 블록체인이 해결시켜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위에 이 블록체인이 덮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신뢰 문제를 해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은행이나 이런 거 없이 쉽게 서로 돈도 막 주고받고 중요한 계약 문서도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새로운 어떤 인터넷의 모습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의 인터넷은 정보를 쉽게 교환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덮인 인터넷은 이 밸류, 가치가 있는 것, 밸류가 있는 것도 쉽게 주고받는다 그래서 인터넷 밸류, 가치의 인터넷 시대를 블록체인이 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2의 인터넷 기술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보의 인터넷, 제1의 인터넷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우리 인류에 어떠한 가치를 주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술이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공감한다면 이 블록체인이야말로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그 시대가 다 온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현상들은 보이지만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사실 인터넷이 나와서 우리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까지는 벌써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한국경제에 이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거의 제목은 바로 신플랫폼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경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얘기의 요지는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로고들은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로고들은 다 뭐 알만한 그런 로고들이야. 이것은 바로 기존의 이 정보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공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로고는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으실 거예요. 그 얘네들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반의 제2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사업자들의 회사들의 로고예요. 아직 얘네들은 뭐 아직 작은 수준이지. 여기는 이제 공룡 같은 기업들이고. 그러나 지금 이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누가 더 큰 기업이 될는지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변화가 바로 블록체인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연다 그러는데 그럼 블록체인이 어떻게 해서 신뢰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기술 얘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뭐 그 회사마다 혹은 학교마다 뭐 동아리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조기 축구회다 그럽시다. 조기 축구회 한 30명의 회원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럼 이제 회원들이 뭐 회비도 내고 뭐 지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회비를 내고 지출하고 이런 모든 조기 축구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나요? 바로 총무를 뽑아요. 그래서 그 총무가 이제 뭐 그 회비가 누가 회비를 냈다, 누가 또 어떤 지출이 있었다 이런 것을 꼼꼼하게 이제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장부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이 절대 뭐 뭔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총무가 잘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번 조기축구 회원들이 모이면은 그 장부를 카피해서 쭉 나눠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동안의 입금과 출금 이런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원들이 쭉 보고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이제 조기축구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무를 중심으로 해서 30명의 회원들의 조기축구회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우리 지금의 이 금융 시스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아까 총무가 하는 일처럼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것이 절대 위변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부에는 A라는 사람의 잔고가 얼마고 지금 A가 B에게 얼마를 송금했고 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고 그 나머지 잔고는 얼마고 이러한 이 장부를 꼼꼼하게 잘 적어서 절대 장부가 뭔가 훼손되거나 위변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 그게 은행이 하는 가장 핵심의 일이에요. 만약에 은행의 장부가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 훼손을 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난리 나는 거죠. 내 잔고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있었는데 뭐 공짜가 하나 지워졌다.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은행은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은행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은행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나 아까 그 총무를 중심으로 조기축구회가 움직이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기술이 가능해서 우리 그 30명의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다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입금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쫙 퍼져나가서 장부가 그 각자의 장부가 다 업데이트 되는 거야. 또 누가 무슨 뭐 출금했다 그러면 쫙 퍼져나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진 장부하고 저 사람이 가진 장부하고 똑같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내 장부가 잘못되게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0명의 조기 축구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딱 맞춰보는 거죠. 딱 맞춰봤을 때 다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관리한다 그러면 그 중에 몇몇 나쁜 마음을 먹은 회원들이 지출이 안 됐는데도 지출이 된 척하고 장부를 고치더라고 하더라도 30명 회원들이 딱 맞춰보면 야, 너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원복시켜서 다시 관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운영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조기 축구회가 총무 없이도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각자 개인이 다 장부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갖다 노드라고 그래요. 전 세계 한 12,000개 정도의 노드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가 비트코인을 내가 누구에게 보내고 또 내가 받고 뭐 이런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쫙쫙쫙 퍼져나가서 전 세계 12,000개의 컴퓨터의 장부가 다 업데이트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부하고 저 장부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맞춰보는데 맞춰보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으면은 매 10분마다 이 12,000개의 컴퓨터들이 다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 오케이. 그럼 또 그다음, 또 그다음. 그래서 매 10분마다 이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확인하고 문제 없어로 딱 오케이. 그러면 딱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바로 그런 단위를 블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우리 한 페이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0분 동안 또 쫙 모든 거래 내역들이 그럼 쫙 기록이 돼요. 쫙 다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 그럼 또 블럭이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성된 블럭 뒤에 블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인처럼 연결이 된다. 절대 또 위변조되지 못하도록 서로 뭔가 암호화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체인이 계속 그 다음 블럭 계속 연결돼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우리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바로 중앙에 가장 믿을 만한 놈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의 사상은 다수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장부를 가지고 있고 다 들여다봄으로써 도리어 신뢰를 형성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누구나 참여해서 다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컴퓨터의 민주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중앙 집중형 컴퓨터 시스템이죠. 이거는 분산해서 다 참여해서 들여다봄으로써 신뢰를 형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컴퓨터 공학에 수많은 네트워크다, 암호학이다, 뭐 여러 수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뭐 그것을 여러분께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닌데 여하튼 개념적으로 보면은 다수가 참여해서 이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이 기술을 조금 그러면 뭐 이거 우리 은행도 다 이렇게 잘 하는데 굳이 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워낙 은행 시스템이 아주 견고하고 잘 관리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꼭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라든지 그 수많은 나라들에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고도의 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느 큰 도시를 가나 중심부에 가장 높고 멋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다 이런 건물들,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만큼 거기가 돈도 많이 쓰고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죠. 코스트가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게 코스트가 높은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아주 적절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은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필요한데 이 블록체인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수십억의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은행 시스템이 미비한 그런 아프리카라든지 수많은 나라, 전 세계에 한 20억 명 정도는 전혀 은행 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한 20억 명 된다고요. 여러분 은행이 없이 산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인터넷 거래도 못하고, 그죠? 내가 뭐 돈을 보관할 것도 없고, 대출도 못 받고,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삶이 굉장히 아주 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세가 20억 명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에게 그 비싼 그 중앙 집중적인 은행 시스템을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는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적절한 아주 적정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벤처기업 그런 작은 기업들도 금융이나 인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말이죠. 금융 쪽에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금융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요건들이 굉장히 장벽이 높았어요. 뭐 일단 예치금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왜냐하면 철두철미하게 그 보안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이 컴퓨팅 자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그런 그 요건이 높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벤처기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작은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 쪽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도 벤처기업들이 뭐 그런 대출 서비스라든지 뭐 예금 서비스라든지 송금 지불 결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아까 이제 블록체인이 이 제2의 인터넷 기술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업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공룡처럼 커졌어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그 대형 기업들이 생겨났고 뭐 우버 뭐 여러분 호텔닷컴 뭐 여러 에어비앤비 뭐 이런 기업들이 이 독점적으로 소비자와 이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면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업에 종속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블록체인은 아까 다수가 다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산화된 생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은 바로 서로 공유하고 피어투피어로 직접 이렇게 공룡 같은 기업에 다 뺏기지 않고 서로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 생태계가 가능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미래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의 산업 생태계는 참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그 블록체인의 특징과 블록체인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바꿔주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바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죠. 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분야.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많은 화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는 지금은 그래서 이제까지는 말이죠.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만이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 원화,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 그 화폐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달러, 뭐 중국은 위엔화, 뭐 이런 중앙 정부만이 발행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이나 혹은 기업들 또 이제 이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글로벌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그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전 세계 한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페이스북이 야, 우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걸로 물건 사고 뭐래도 우리가 다 보장해 줄게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미국 인구보다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페이스북에 그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순간 이 화폐의 어떤 그 이 가치 또 화폐의 우월성 이게 엄청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달러가 전 세계의 그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이걸 발행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도 각 나라의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다양한 그 이 화폐의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화폐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세상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이죠.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뭔가 우편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그 우체국, 최신청을 통해서만 서로 주고받았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그 우체국을 통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한 20년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편이, 그 메일이 디지털화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개인마다 한 두세 개씩의 이메일 주소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편리에 따라서 친구들하고는 이것을 뭐 우리 학교는 학교에서 학교 계정의 메일을 쓰고 또 바깥에 동호회 친구들은 뭐 G메일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메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 화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국제 간의 송금이라든지 이런 할 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에 뭔가 달러를 보내려면 은행 가서 얼마나 수수료를 많이 냅니까? 보통 아무리 적어도 뭐 한 3만 원 뭐 이렇게 내잖아요. 우리가 한 1000달 한 100만 원 정도를 뭐 미국에 있는 뭐 아는 분에게 뭐 보낸다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 한 그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10원을 뭐 미국에 누구한테 보내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는 이런 소액 송금이나 뭐 5원을 보내도 1원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는 실세계의 자산들이 자꾸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뭐 부동산, 다이아몬드, 뭐 골동품, 미술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코인화돼서 디지털 세상에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카사 코리아라는 그 회사는 강남에 한 100억 정도 되는 빌딩을 10,000분의 1로 쪼개가지고 말이죠. 하나에 이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럼 나는 1,000만 원만 투자해서 그 빌딩의 10,000분의 1의 소유주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몰고 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NFT라는 거. 이것도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인데 이것은 어떠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코인이에요. 내가 이것의 원본의 소유자라는 증명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non-fungible toke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보면 뭐 우표를 수집한다라든지 뭐 최초에 무슨 뭐 누가 신었던 뭐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수집
물건들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세상이 똑같이 NBA 농구에서 가장 그 명장면의 그 파일을 코인화 시켜가지고 이 코인의 소유자는 바로 이 명장면의 원본의 소유자라는 걸 입증함으로써 이것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가장 좀 굉장히 편리한 세상인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복제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디지털 그림이 사진이 하나 있으면 그 복제하는 건 너무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명한 사진 작가가 어떤 디지털 사진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사진이 이것이 원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다 복제하면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디지털 사진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고 팔고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수천 개, 수만 개로 막 똑같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 가치는 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런 디지털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제가 쉽다 보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왔었어요. 그런데 이 NFT라는 그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이 원본의 소유주가 누구다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거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야. 그럼 누구도 유변자할 수 없고 그것을 갖다 입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런 디지털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사고 팔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사진은 막 이게 6,930만 달러 거의 한 600억 원 정도에 팔리기도 하고 말이죠. 막 아바타들의 꾸밀 수 있는 무슨 뭐 구찌 뭐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NFT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사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이 블록체인 때문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재산을 내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막 그림을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그려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옷을 디자인하고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생산 공장에서 옷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디지털로만 그렸고 여기에 NFT 코인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것들이 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디지털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되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제 DeFi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이 암호화폐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NFT 토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금으로 맡기기도 하고 이거로부터 이자를 받기도 하고 또 나는 이것을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런 우리 기존의 그 은행과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러한 그 금융 서비스는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은행에다가 뭐 돈을 맡겨놔도 이자를 거의 안 주거나 심지어는 뭐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일까지 생기는데 여기서는 막 이자율이 5%. 뭐 조금 더 머리 좋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잘 하면은 막 10몇 %씩의 막 이자가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Decentralized Finance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 이 블록체인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제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사회적인 역할들도 블록체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몇 가지 보이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이 딥마인 헬스라는 그 회사는 그 이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이제 건강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영국 국민들의 어떤 질병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또 뭐 이 약의 효과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그 딥마인 헬스에다가 영국 국민의 그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저 딥마인 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러니까 딥마인 헬스가 볼 수 있는 그 정보 외에 다른 영국 국민들의 다른 그 데이터들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 우리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딥마이너스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우리 주어진 정보만 잘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시민단체에서 믿습니까? 그 서로 간에 아주 이 소송이 벌어진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의했냐면은 이 딥마이너스가 우리 그 인공지능 엔진이 그 영국 국민들의 의료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어떤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액세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자동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 그럼 당신들이 그걸로 확인하시오. 라고 합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갈등, 불신의 문제를 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해결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예전에 어떤 모 발전소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써야 되겠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발전소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환경을 해칠 정도의 그런 공해 물질들이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발전소도 굉장히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막 뭐 텐트 치고 막 뭐 환경 모니터링하고 막 동네 주민들도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굴뚝에 있는 그 센서에서 자동으로 그냥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하고 시민단체에서 확인해라. 뭐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맞습니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바로 블록체인으로 이제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런 발전소 얘기도 했지만은 미래의 또 에너지 산업에도 이제 블록체인이 사용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우리의 에너지 산업은 큰 발전소들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어떤 일방향의 그 산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것을 쓰고 돈을 어떤 지불하는 역으로 이렇게 서로 일방향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미래에 지금 탄소 중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석탄 에너지를 이제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렇게 뭐 기존의 그 발전소처럼 거대하게 뭐 한 곳에 딱 져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 어떤 그 장소에 여력이 있는 데마다 태양광 패널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풍력도 자금자금하게 어떤 그런 바람이 좋은 길목들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소스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작은 에너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또 거기서 거래되고 소비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바로 이제 분산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는 것이고 그런 에너지의 거래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로 믿고 서로 거래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지금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기업 간의 어떤 협업의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이런 그 큰 산업들은 서로 그 1차 벤더, 2차 벤더 뭐 이런 이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 문서도 위변조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서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미래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이 경제 분야 또 우리의 사회적 분야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학교도 말이죠. 이제 그런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과대학 교수니까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공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유한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공학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재료공학이라든지 뭐 기계산업이라든지 뭐 선박 이런 것들도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학문의 이 기본 바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모든 경제도 옮겨가고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 생산도 하고 서로 사고팔고 경제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제, 엔지니어링, 공학, 그럼 뭐냐?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는 어떤 이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은 그런 자연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이 메타 엔지니어링 혹은 디지털 공학에서는 우리의 어떤 상상력,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 또 우리의 서로 간에 또 우리 지적 능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여러 명이 같이 지적 능력을 합친 협업 능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의 그런 자산들,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이템들, 뭐 아바타 옷들, 뭐 아바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혹은 또 그런 암호화폐들, 뭐 이런 것들, NF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미래의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의 엔지니어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이 변화하는 거죠. 자, 이제 이제 블록체인이 꿈꾸는 미래의 세상, 어떤 세상이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까? 저는 이제 이런 좀 상상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은 말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 이제 DID 기술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국가에 종속돼서 어느 국가의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해서 뭐 또 국가 간에 뭔가 협약이 없으면은 그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 세계 퍼지는 블록체인에 이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면은 내가 어딜 갔을 때 나는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 블록체인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을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만들 미래가 아닌가. 지금 백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백신을 맞았네 안 맞았네 또 어느 나라에서 한 것은 뭐 믿기도 어렵고 그 나라 여권도 굉장히 믿기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접종의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증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누구나 번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미국 가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미국 달러 또 바꾸고 뭐 그러면서 또 다른 바꿔주는 사람 또 수수료 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또 어디 가면 또 이게 또 뭐 바뀌어서 이 연동하는 환율이 바뀌면 또 내가 어느 나라 가면 손해 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사용하면은 어느 나라 가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런 체제가 잘 안 돼 있지만 말이죠. 그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은 워낙 가격의 변동폭이 크니까 좀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지불계좌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아주 드문데 사실 비트코인을 받아주고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한 200여 개 나라가 돼요. 거의 어느 나라를 가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원화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 남아메리카의 어떤 그 아주 작은 나라들은 아예 그냥 비트코인을 그 나라의 법정 화폐로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생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그 돈을 벌었건 그 버는 것을 또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마음대로 사용. 이 전 세계를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가능하다. 또 누구나 자신의 노력을 자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아까 제가 이제 NFT 말씀드렸는데 이 NFT를 통해서 만약 나의 그림, 어떤 그 무명의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어떤 그림이 만약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화랑에서 뭐 화랑을 통해서 그 어떤 중앙화되고 알려진 곳에 내가 이제 어떻게 뭔가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에 어떤 올려줘야지 이제 나의 작품이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고 말이죠. 또 내가 만든 콘텐츠가 어떤 무슨 방송 기획사라든지 어떤 거기에 뭔가 눈에 들어야지 이제 뭔가 알려질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래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찍은 어떤 디지털 사진, 내가 어떤 그림, 물론 그것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높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미래에는 가능하다.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작은 그 실력 있는 어떤 그런 그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자기의 그림들, 자기가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토큰화시키고 이런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의 세상. 이런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꿈꾸는 미래의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만든 미래는 이미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거 뭐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미래는 이미 와 있고 미래의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래에 변화하는 사회를 준비하고 또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를 살아야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